소설 36개 8개 암도 진창. 아무도 모르게 진창을 건너 기습과 우회 공격을 함께 구사하라. 기원전 206년 10월 항우가 이끄는 40만 대군이 함곡관에 다다른다. 항우는 함곡관의 문을 열지 않는 유방에게 몹시 화를 냈다. 그러나 당초 회왕이 관중에 먼저 들어서는 자가 왕이 되기로 한 약속이 있는지라 유방은 항우를 맞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항우의 부대가 들이닥칠 기미를 보이자 유방의 진영에서도 회의가 열렸다. 항우의 군대는 함곡관을 점령하고 40여리 떨어진 유방이 있는 패상을 다음 날 공격하기로 결정한 후 함곡관을 점령한 것을 축하하는 주연을 베풀었다. 항우의 숙부인 항백은 유방의 진영에 있는 장량과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항우가 다음 날 패상을 치러 간다는 소식에 항백은 친구 장량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몰래 말을 타고 유방의 진영으로 찾아간다. 6년 전 자신의 동생 항량과 조카 항우가 관리들에게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항백이 그 관리들을 죽이고 그 둘을 도망치게 하고 자신도 몸을 숨기고 지냈는데 이때 장량이 뒷수습을 잘 해줘서 이 세 명은 아무 문제 없이 도와준 일이 있는지라 항백은 장량에게 항상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항백이 장량을 만나자 장량은 그를 유방에게 안내하고 유방은 그에게 술을 권하며 함곡관을 열어 항우를 맞이하지 않은 것은 오해일 뿐이라고 변경을 한다. 유방 본인은 관중의 왕의 추호에 미련도 없고 먼저 들어와서 항우 장군께 넘겨주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변경을 하고 술기운이 오른 항백은 이 말을 믿게 된다. 이 술자리에서 항백과 유방은 자녀들을 한 명 골라서 혼인을 하기로까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항백은 조카에게 가서 유방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기로 약속한다. 유방이 내일 사죄하러 온다고 하며 유방에 대한 항우의 화를 풀게 하려고 노력한다. 항백이 유방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자 항우의 모사인 범증은 내일 성연을 열어 진나라가 망한 것을 경축한다는 선포를 한다. 범증의 계획에 따라 이 성연에서 항우는 유방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항우의 진영에서 젊은 소교가 찾아와 내일 항우 장군이 성연을 열어 진나라가 망한 것을 축하하니 유방도 참석하라는 서신을 전달한다. 이에 장량은 이 성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 참석하여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 항우를 안심시키라고 지침을 알려준다. 먼저 장막 안으로 들어간 장량이 갑옷을 입은 갑사들이 장막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항우의 용맹함은 저런 군대가 없어도 모두가 아는 일이니 갑사들을 일리 밖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연의 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요청하자 항우가 그 요청에 따라 갑사들을 일리 밖으로 물러나게 한다. 그리고 유방을 장막 안으로 인도하여 그의 뒤에 서서 유방이 암살을 당하지 않도록 그를 지킨다. 그리고 유방은 항우에게 비굴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본인은 아무런 사심이 없이 항우 장군에게 관중을 넘겨주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자 항우는 기분이 좋아져 그를 용서하게 된다. 항우가 유방을 용서하자 범증은 항우의 먼 친척 동생, 족제인 항장에게 건물을 하는 척하며 유방을 죽일 것을 부탁하고 그는 막사 안으로 들어가 건물을 추며 유방을 죽이려 한다. 그걸 보고 항백이 유방을 구하기 위해 동무보다는 쌍무가 재미있을 것이라며 항장의 암살을 막으며 서로 검을 겨누게 된다. 한바탕 검무가 벌어지는데 유방의 부하 번쾌가 장막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검무는 중단된다. 그리고 틈을 놓치지 않고 유방은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뒷간에 다녀온다고 하고는 번쾌와 함께 패상으로 돌아간다. 유방이 돌아간 후 항우는 분봉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다. 이 고민을 그의 책사 범증이 조언하여 유방을 초광으로 봉하여 읍과 촉 두 곳을 다스리게 하려고 계획한다. 진나라에서 투항한 장수들인 장한, 동해, 사마흔 등에게 관중을 나누어 주어 촉으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여 유방이 촉에서 관중으로 나올 수 없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장량은 유방을 위해 항우의 숙부 항백에게 손을 써서 유방에게 파, 촉, 한중의 3개 지역을 봉지로 할당받도록 만든다. 그리고 자신은 유방을 위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한왕에게 돌아가 한나라의 부흥을 이루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
장량이 유방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유방은 한왕을 직접 만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한왕을 직접 만나 그를 빼어내어 장량을 데리고 한중 땅으로 들어가 정비를 한 후에 장량을 한왕에게 돌려보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다. 항우는 드디어 영지를 각 제후들에게 나눠주고 유방에게는 한중, 파, 촉을 다스리는 한왕에 임명하고 여러 제후들에게도 각자 봉지를 내린다. 항우의 밑에서 집급낭중을 맡고 있던 한씨는 각 제후의 분봉이 공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취하여 떠들다 항우의 화를 돋구어 항우가 한신을 죽이려는 일이 발생하나 이를 안 항백이 급하게 찾아가 말려서 한씨는 목숨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장량은 한신이 뛰어난 기재임을 알아본다. 얼마 후 각 제후들은 임명받은 봉지로 출발하게 되고 유방도 자신을 따르던 10만 대군 중에서 3만을 받고 한중으로 출발하게 된다. 한중으로 출발하는 유방은 자신의 신복인 번쾌에게 병사를 이끌고 한왕을 양적까지 호위하도록 지시한다. 그런데 이 사실이 항우의 귀에 들어가 항우는 종리매를 시켜 한왕을 잡아오도록 명하여 결국 번쾌를 따돌리고 한왕을 항우에게 끌고 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량은 급하게 한왕을 구하기 위해 유방의 곁을 떠난다. 이때 장량은 잔도를 불태우며 돌아갔으므로 유방의 일행은 불타 없어진 잔도 때문에 한중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유방과 그의 3만 군사는 희망을 잃고 울고불고 소란이 일어났다. 유방 또한 이 사태에 당황하여 울고 있는데 소하가 유방에게 자신과 장량이 세운 계획을 설명한다. 그 계획이란 잔도를 지나간 후 태워 없애 후환을 없애는 것이었다. 이 일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적들이 잔도를 이용해 한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둘째 유방이 동진할 생각이 없다고 믿게 만들며 셋째 삼진의 수장들이 마음을 놓고 방어를 허술하게 하도록 하는 방책이었다. 그리고 한중에서 관중으로 나가는 길은 잔도만 있는 것이 아님도 알려준다. 한편 장량이 잔도를 태우며 한왕을 구하기 위해 낙양으로 가던 와중에 한왕은 패왕 항우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 사실을 안 장량은 한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복수를 다짐한다. 장량은 항우의 궁으로 숨어들어 한신을 만난다. 한신의 비범함을 간파한 장량은 한신을 설득하여 유방의 밑으로 가서 천하를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소하와 증표로 나눠 가진 양피 지도를 한신에게 주며 어떻게 유방을 도와 통일을 할 것인지 계책을 알려준다. 이 계책이 명수잔도 암도진창이다. 한중에서 관중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첫째 자오도, 둘째 포사도, 셋째 당락도가 있고 이 중 당락도는 행군이 불가한 길이고 포사도는 이미 잔도를 태워 사용하기 어렵고 남은 자오도는 편리한 길이지만 길이가 660여 리가 되는 먼 길이고 험한 길이었다. 남은 방법은 종남의 지름길, 진창도, 인대 관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한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길이었다. 이 길을 통해 관중을 공격하기 위해 모두를 속이고 불태워진 잔도를 복구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적을 속이고 이 틈을 이용해 삼진을 점령하는 계책이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을 설득하여 초나라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하고 패왕, 항우를 충동하여 전영과 팽월을 토벌하도록 만들어 세력을 분산시켜 유방이 관중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한신과 계획을 세운 장량은 육국을 돌며 반초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유세의 길에 오르고 한신은 자신이 젊었을 적 도와준 발레터 아주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항우의 진영에서 빠져나와 유방이 있는 곳으로 떠난다. 유방을 만나기 위해 파촉으로 온 한신은 탈영병으로 오해를 받고 죽을 고비를 겪지만 그를 알아본 하후영이 그를 풀어주고 한신이 왜 파촉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듣고 그의 비범함에 놀라서 그를 소하에게 추천한다. 소하 또한 한신을 만나보고 그의 재능에 감탄하여 그를 유방에게 천거하기로 약속한다. 소하의 강력한 추천에도 불구하고 유방은 한신을 연호라는 창고지기로 임명한다. 그런데 창고 관리자로 일하는 동안 창고의 관리가 너무나 철저하게 관리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신의 비범함에 놀라며 그를 대장군으로 추천하나 유방은 그를 단지 2계급 위인 치속도 위에 임명한다.
한신이 치속도위로 한 달 정도 일을 해도 그를 대장군에 임명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신은 자신이 중용될 가망이 없음을 깨닫고 밤에 파초를 떠나게 된다. 이 사실을 안 소하가 급히 말을 타고 그를 쫓아 설득하여 데리고 온다. 소하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하여 화려한 임명식을 치르고 모두가 무시할 수 없는 대장군이 된다. 이때부터 유방의 한중군은 불타버린 잔도를 보수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며 뒤로는 진창도를 보수하고 넓혀서 대군의 병마가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한신은 병력 30만을 10만씩 나누어 저, 중, 우의 3군으로 나눠 동진한다. 삼진을 지키던 장평은 한쪽 뒤가 잘려서 그의 형인 장한에게 보내진다. 장평이 패구성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지만 결국 유방의 군대에 패하고 장평은 자결하게 된다. 유방은 야병에 정주하여 한나라의 사직을 세우고 백성들의 민심을 사며 이후 유방의 군의 여러 곳의 제후들이 항복하여 한왕실로 몰려들어 유방은 천하를 지배할 뜻을 더욱 공고히 하게